안녕하세요. GTG입니다. 3화 4반 간담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 수업한 지 이제 3달 반, 4달 이렇게 다 돼가는 중이에요. 첫 2달치 한 학기죠. 첫 한 학기는 선행을 자체 교재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3월, 4월에는 선행을 디딤돌 응용으로 바꿨어요. 제가 지금 어떤 거를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공부 정서를 개발하는 것, 수학 정서를 개발하는 걸 첫째로 하고 있어요. 정서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공부에 대한 흥미, 재미, 그 다음에 하면 되네, 자신감. 이거 뭐지? 새로운 거 깨닫는 호기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첫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얘들이 공부할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월 달이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지식을 하나 더 습득하고 연산을 빨리 하는, 나도 정확하게 하는 기술을 하나 더 숙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뒤로 갈수록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부모 말 잘 듣는 어린 시절에 억지로 시켰어요. 대신 공부 정서는 망가졌어. 그러면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좋아하면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첫째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태도입니다. 좀 어려워도 끝까지 매달려서 낑낑거리고 해보는 태도. 그거를 과제 집착력이라고 해요. 이름은 뭐 역자가 붙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태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검사 받으려고 하는 공부, 남한테 보여주는 공부, 내가 어렴풋하게 알아도 찍어서라도 동그라미만 되면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 이게 뭐 이렇지라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 내가 어렴풋하게 알고 답은 맞았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태도, 그리고 정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는 공부. 물론 우리 3화 4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아직은 수준이 낮아서 개념과 원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딱히 정리 안 해도 머리에서 자동으로 정리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정리하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 중에서 학습 능력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해요. 또 하나는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힘, 그걸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력을 개발하는 거, 이 두 개를 목표로 합니다. 지식에 대해서는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완전 학습은 어떤 거냐 하면 개념과 원리를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얼마나 깊고 정확해야 되냐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랑 전형적인 응용 문제는 숙달이 돼야 돼요. 디딤돌 응용에 있는 문제들이 대표 문제랑 전형적인 응용 문제까지 있거든요. 걔들은 숙달이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가 완전 학습입니다.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잘 구현되고 있는지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 태도, 능력,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첫째는 도전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는 1월, 2월 때는 8문제를 다 안 풀리고 일단 2문제만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원래는 하이레벨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사고력이나 문제결력이 비유하자면 필즈, 입문을 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필즈 입문을 하면은 3학년 하이레벨이 조금 어렵고 4학년 하이레벨은 보통은 못 풀어요.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5학년 하이레벨은 필즈 초급은 해야 근근히 풀고 중급해야 안정적이에요. 6학년 하이레벨은 필즈 고급을 해야 안정적이에요. 중급을 하고 있으면 근근히 풀고요. 근데 이반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력보다 좀 더 센 거를 제가 굳이 채택을 했어요. 그전 기수까지는 4반 학생들은 디딤돌 응용하고 응용 해결의 법칙까지만 했었거든요. 최상위 S를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도전을 시켜보겠다고 해서 하이레벨까지 하는 거를 택했어요. 근데 왜 최상위를 했냐? 그것도 하이레벨을 했냐? 도전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2문제 하다가
최근엔 어떻게 했냐면 1, 2, 3단원 하고 나서 최상위를 한 주를 진도를 안 나가고 수학 학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수학 학기가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2명, 2명, 3명 나눠서 두 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 팀은 공격수, 또 그 다음에 수비수, 그 다음 골키퍼 이렇게 포지션을 나눈 다음에 문제를 퍽이라고 하는데 아이스하키처럼 퍽을 가운데 놓고 양팀 공격수끼리만 문제를 풀어요. 1분 30초 제한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먼저 맞히면 한 칸 전진해요. 상대방 수비수하고 이쪽 공격수가 또 붙어요. 또 이쪽 공격수가 이기면 한 칸 더 전진해서 이쪽 골키퍼하고 공격수하고 붙어요. 공격수가 또 이기면 한 골 넣고 수비수나 골키퍼가 막으면 반대편 수비존으로 가요. 이렇게 서로 퍽을 주고받으면서 골 넣는 방식으로 해요. 되게 박진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공격수끼리 만약 풀고 있었다. 그럴 때 수비수하고 골키퍼는 노느냐? 그렇지 않아요. 1분 30초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 팀의 아무나 다른 포지션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막 풀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맞춰서 막아내거나 한 칸 전진하거나 하면 와 이러고 재밌어 합니다. 그때 뭘 했냐면 레벨업 풀었던 문제를 주로 풀었어요. 그리고 하이레벨 풀었던 문제를 마지막 한 골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하이레벨 중에서 안 풀었던 거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애는 풀어서 마치기도 하고 시간 내에 못 풀고 끝난 경우도 있긴 한데 학생들이 이거를 숙제로 인식을 안 하니까 세 번째 하이레벨 문제를 막 머리 쓰면서 달려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한 문제씩 하이레벨 추가로 더 내줬거든요. 그래서 1, 2, 3단원은 하이레벨 3문제씩 풀었어요. 곧 6단원 하거든요. 월요일날. 6단원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이레벨 안 나가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뭘 할 거냐면 지금 수학 학기는 했고요. 수학 디베이트를 할 건데 수학 디베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규 하이레벨 문제를 쫙 6문제를 줄 거예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숙제를 했던 2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그거를 30분이고 40분이고 먼저 풀 시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대결을 해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발표자를 정하고 다른 팀은 공격자를 정해요. 그리고 발표자가 있는 팀은 방어자를 정해요. 요게 방어 담당, 공격 담당, 발표 담당을 정한 다음에 우리 팀이 만약 성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네 팀 3번 풀어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풀어서 자신 있는 문제를 지정을 해요. 그럼 상대팀이 3번 풀었으면 발표자가 발표를 해요. 이쪽은 공격자가 발표하는 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논리적으로 뭔가 허점이 있거나 계산에 실수가 있거나 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한 게 맞으면 공격자 쪽이 점수를 받고요. 지적 안 받고 정답까지 맞히면 발표한 팀이 10점을 받아가요. 반박할 사람은 상대방 풀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발표하는 사람도 유심히 발표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요건 조금 깊이 있는 거 할 때 학기보다는 좀 더 깊이를 추구하고 풀이 과정을 추구할 때 재밌습니다. 요거를 할 건데요. 요렇게 하면서 애들이 신규 문제 6개 중에 몇 개는 접하게 돼요. 그리고 숙제로 제가 4, 5, 6단원에 신규 문제 한 문제씩 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 2월 달에는 2문제만 풀었던 애들이 3, 4, 5월 달에는 3문제를 숙제로 하게 돼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벤트 할 때마다 한 문제씩 맛보기는 했어요. 요렇게 재미있게 도전을 시키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도전이 왜 중요하냐면요. 도전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성공했을 때 강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전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요. 또 성공 못하더라도 이 도전을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과제 집착력도 길러져요. 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쓰면서 문제 해결력이 길러져요. 이런 것들이 도전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도전을 그래서 일부러 배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1월 달부터 4달 하고 보니까 처음에 하이레벨 어려워하고 레벨업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2달, 3달, 4달째 되니까 어느 정도 풀고 있어요. 14명 중에 대체로 다 어느 정도 풀고 있어요. 오프라인 간담했을 때 상담했던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레벨업을 어려워하고 하이레벨은 잘 풀더라, 신기하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식을 하고 있냐면 보통의 교과 수학은 선생님이 티칭을 해요. 개념과 원리를 알려주거나 대표 문제를
풀어주거나 응용 문제를 풀어주거나 심화 문제를 풀어주고 학생이 비슷한 걸 반복하고 조금 응용해보고 조금 심화를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선 티칭, 후 탐구 이런 방식인데요. 저는 네가 읽고 먼저 풀어봐. 심화 문제는 네가 먼저 풀어봐. 이렇게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풀고 성공하면 제가 힘차게 성공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쳐주고요. 어려워하면은 격려를 해서 더 도전하게 만들고, 그래도 못 풀어서 쩔쩔매고 주저앉을 것 같다 할 때는 제가 조금 개입을 합니다. 다 풀고 난 다음에 맞았더라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푼 거를 제가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풀이가 있어, 아니면 이런 풀이가 옛날에 배웠던 이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 라는 식으로 학생들의 지식을 정리해주고 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을 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선탐구 후 티칭, 선학습 후 티칭 이런 식이에요. 티칭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성을 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미의 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수업하는데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오늘 여기 없고 지난 오프라인 수업에 왔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친구한테 자기는 월요일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좋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친구가 왜? 이러니까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수학학원 가거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수학학원 가는데 왜 좋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진짜 이게 신바람 나서 월요일 수요일 날 GTG를 와요. 원래 제일 처음 2학년 때 초반에 사고력 수학을 제가 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때 수학 아주 싫어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 14명 학생 대부분이 월요일 수요일 이 교과 수학이 보통 재미없기 쉬운데 재미있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숙제 해오는 거를 막 진짜 억지로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말려도 숙제를 한다까지는 아닌데 아마 집에서 숙제 시키실 때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안 날려고 공부하는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굉장히 신나게 문제 풀고 그래요. 14명쯤 되니까 그룹이 좀 지어져요. 잘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서로 좀 의식을 해요. 또 좀 느린 학생들은 느린 학생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의식을 해요. 이제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남이 나보다 빠르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남을 의식하면서 상대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던 학생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좀 힐링이 됐어요. 힐링이 돼가지고 자기 문제 푸는데 좀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애들이 왜 수학을 재밌어하고 그렇게 월요일 수요일을 제일 좋아한다고 변했을까 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스스로 뭘 했어요. 선생님 가르쳐준 거 따라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성공했더니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재미의 가장 큰 요소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에서 성공했다가 공부 재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GTG가 선자율 후 개입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잘잘한 재미들도 도입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짤짤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요 선자율, 이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따라 했을 때도 기쁨은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길까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요게 굴러가니까 좀 어려워도 하면 되더라 해서 좀 더 오래 매달리는 과제 집중력까지 길러지더라. 그 다음에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수학 탐구란 거를 도입할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심화할 때 한 거거든요. 하키랑 디베이트는. 수학 탐구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학생들이 선행할 때 개념이나 원리 중에서 좀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을 개념이나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왜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할까? 왜 분수를 나눌 때는 뒤집어서 곱할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탐구해서 커다란 전지에 포스터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 GTG 교과센터 쪽 가보면 벽에 붙여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 작품을 좀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일종의 산출물이죠. 수학 포스터 산출물까지 하는 거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름은 뭐 수학 탐구, 요거는 선행 쪽에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공부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딤돌 응용을 할 때 응용탄탄 뭐 이렇게 해서 드릴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릴북까지 제가 안 풀리거든요. 어떤 학원은 애들 자꾸 까먹으니까 추가 문제집을 더 풀려요. 또 어떤 경우는 애들이 까먹으니까 프린트를 또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방식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문제를 좀 많이 풀긴 해야 되는데 실수를 잡고 속도를 올리고 이거는 지금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다 그러면은 내가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가 또 너무 늦어서 시간 내에 못 푸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점수니까 내 인생에 지장을 주니까 그때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기부터 실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정작 중요한 공부 재미라든지 공부 태도라든지 이런 정서와 태도, 능력 개발 같은 거에는 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재미가 좀 적어요. 조금만 좀 못할 때마다 지적받고 내가 다 알고 하는데도 계속 뺑뺑이를 돌려야 되고 이러면 재미가 좀 적어요. 그럴 바에는 새로운 걸 자기가 배워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어려운 거 풀어내고 그렇게 점점 성장하는 자기를 느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도 나가면서 공부 양을 제가 좀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엉덩이 힘이 생기면 조금씩 늘리거든요. 1월, 2월 달에 자체 교재를 할 때 선행 교재는 현재 디딤돌 응용이 한 반 정도밖에 문제의 양이 안 됐어요. 그리고 3월 달에 1, 2단원 할 때도 제가 속가서 일부분만 풀렸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 풀리거든요. 빠짐없이 다 풀리는데 지난 시간하고 6단원하고 5단원 디딤돌 응용할 때는 몇몇 학생은 수업 시간 다 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 양을 쳐내는 힘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그랬으면 좀 힘들다 했을 건데 공부 양, 숙제 양, 하여튼 문제 양을 이해는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숙달은 될 수 있게 임계점을 넘는 양은 꼭 하는데 그거 이상 과다하게 많이는 안 하고 있다. 애들이 성장하는 게 맞춰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양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공부 재미를 들리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복습을 꼭 하고 있어요. 매단원 단원평가를 해요. 학생들한테 이 점수는 안 알려주는데 제가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거 또 중요한 거 까먹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은 단원평가로 해서 시험 치고 시험 쳐보면은 디딤돌 응용할 때는 잘 풀었던 애가 시험 치면은 꽤 많이 틀려요. 어떤 때는 반도 못 맞힐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제가 다시 재시험을 시켜요. 틀린 것만 골라서 다음 시간에 풀리고 그리고 이해 못한 거가 체크가 된단 말이죠. 이 시험으로. 그거는 제가 꼭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면 2달에 한 번씩 총괄평가를 볼 거예요. 이번에 4월 30일 날 볼 겁니다. 4월 30일 날 심화독, 선행독 둘 다 총괄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통과될 때도 있고 보충 수업 후 통과될 때 있고 스테이를 먹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5반 요번에 만들거든요. 4반에서 스테이 먹으면 5반 가거나 다시 또 공부해서 와야 돼요. 학생의 성장을 위해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인데요. 인정이 뭐에 반대말이냐면 지적에 반대말이에요. 제가 학생들 지적을 해서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약점을 보완해주는 방식, 부모나 교사가 잔소리라는 방식으로 교정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열심히 할 마음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지적받아서 고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잘한 거 인정받을 때, 내가 노력한 거 인정받을 때, 내가 낑낑거리고 했는데 실패는 했어. 그래도 그 노력했던 과정을 누가 인정해주면 그게 내가 더 노력하게 하고 더 잘하게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이 아닌 인정을 해줍니다. 제 수업에서 떠드는 거 지적은 하는데요.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을 좀 덜 해요. 틀렸으면 땡이라고만 합니다. 이거 그때 알려줬잖아. 야 실수 왜 이렇게 해? 계산 좀 잘해. 이런 거 안 해요. 학생들이 노력했고 성장했던 거 잘했던 거 이런 거를 제가 인정을 해줍니다. 작은 거라도 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해주는 것도 이렇게 성공 또는 힘차게 해준다거나 피드백을 네가 노력해서 성취한 너의 성취를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소중하게 생각해. 잘했어.
따봉 이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학생들이 교과 수학이 좀 팍팍하단 말이죠. 이 팍팍한 거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고된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게 만드는 저의 선물 또는 배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 반을 해보니까 일부 학생은 지금 현재 공부 양이나 현재 속도가 살짝 자기 현재의 능력이나 의욕에 비해서 좀 도전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지금 보여요. 최종적으로는 총괄평가 시험 치고 결정을 하겠지만 분반을 할 예정입니다. 분반해서 저희가 3화 3반이 있거든요. 3반 진도가 요 반보다 한 학기 정도 빨라요. 지금 5단원이니까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 한 학기 빠른 3반을 따라잡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반이 화목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화목으로 전반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월수에 오다가 화목으로 가면 너무 스케줄이 막 꼬이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월수 원래 하던 3시 수업에 반 하나를 신설 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화 3반이 화목이 있는 반이 있고 동일한 진도를 따라잡을 3화 3반 월수반을 또 하나 더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진도 차이가 좀 있지만 열심히 해서 3화 3반을 따라잡을 예정이에요. 어떤 학생이 갈지 후보군은 있는데 최종 결정은 총괄평가까지 보고 할게요. 분반해서 반을 올리는 거죠. 승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내가 또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구나. 그런 거 있으니까 열심히 한 노력에 대가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방법으로 저희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것저것 했고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학생들이 교과 수학을 재밌어 하는 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가 수업 중에 해도 봐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제 집착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는 방식이냐. 2문제 하다가 하이레벨을 3문제로 늘리는데 지금 안착하고 있고 그 다음 할 때는 4문제로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씩 2달에 한 번씩 숙제로 기본으로 디폴트로 하는 문제 양을 늘리고 계속 쐐기처럼 2문제로 박아서 3문제, 4문제로 늘려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학 학기나 수학 디베이트 같은 걸 집어넣어서 또 0.5문제 정도 계속 늘려가는 거를 할게요.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교과 수학으로 문제 해결력이 성장하는 거는 좀 느려요. 더 빨리, 더 깊이, 더 크게 잘 개발되는 것은 사고력 수학하고 문제 해결력 수학이에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저희 프로그램이든 다른 학원 프로그램이든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안 하는 학생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근근히 따라오는데 5학년 하이레벨, 6학년 최상위 넘어갈수록 점점 힘들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즈 입문을 하고 있는데 4학년 2학기 최상위 하이레벨 정도 되면은 필즈 입문으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교과 수학을 하고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더 잘 기르는 거는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이니까 문제 해결력을 제가 쌤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가능하면은 입문 듣고 있는 학생은 좀 조기에 초급으로 올려주세요 했어요. 학부모님들도 문제해결력 쌤이나 좀 올려주세요 하시고 사고력 반도 좀 더 도전적인 반으로 벌써 사고력 반을 조정한 학생도 있고요. 이제 조정을 부탁 안 해서 곧 조정될 학생도 있어요. 사고력을 GTG 사고력을 듣고 있으면 저희가 좀 더 도전적인 반으로 사고력은 조정하고 문제해결력도 좀 더 빨리 조정할게요. 근데 우리 교과가 2달에 한 학기씩 팍팍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필즈 레벨업은 6개월에 하나씩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면 한 학기가 2달이니까 한 학년이 넉 달 만에 올라가요. 학년이 바뀌면 필즈가 초급이 중급, 중급이 고급 이렇게 또 한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2달이 미스매치가 있어요. 6개월 돼야 문제 해결력이 레벨업 되고 교과는 넉 달이면 레벨업 되니까 약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 고민거리예요.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숙제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보충 수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보충 수업을 하니까 하여튼 요 보충 수업을 좀 이용하십시오. 금방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예, 원장 선생님, 저기, 그 네. 풀이 과정 적는 거를 조금 어려워해요. 답은 내는데 그 풀이 과정을 적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돼서요. 저희가 선행할 때는 풀이 과정 그냥 막 개발사발 책에다 네. 풀게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고요. 최상위는 사실은 노트에 풀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풀이 과정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답만 쓰는 애도 있고요. 계산 흔적만 잔뜩 있는 애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저기저기 다 하는 애도 있는데, 놔둬요. 놔두면은 한 6개월쯤만 지나도 조금씩 좋아져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의욕이 넘쳐서 풀이 과정을 각 잡고 다 쓰게 했거든요. 그때는 3학년 애들이 교과를 많이 할 때 아니라 4학년 애들이었는데 남자애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학부모님들이 숙제할 때 전에 예를 들면 1시간이면 끝날 게 3시간이라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몇 번 관찰 잘 해보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시행착오 거쳐서 지금 온 게 요 정도입니다. 그냥 노트에만 풀어라. 그리고 틀리면 오른쪽에 오답해라. 원래는 틀린데 빨간 줄 긋게 하거든요. 근데 빨간 줄을 제가 빨간 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빨간 펜을 다 잃어버리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저희 반반 노트가 왼쪽에 좀 정성 들여 쓰고 틀리면 풀이에서 틀린데 빨간 줄 긋고 오른쪽에 오답 노트 하고 틀린 거는 밑에 한 줄 풀이를 원래 달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예를 들면은 약분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푼다. 이렇게 한 줄로 짧게 그 문제의 풀이를 요약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간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남학생들 중에 아주 자기 글자 자기가 못 알아보는 학생도 있고요. 계산만 여기저기 하는 애도 있고 아직 그렇습니다. 근데 서서히 좋아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말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좀 부끄럼 타는 학생인데 포인트 짚어서 설명은 해요. 제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집에서 숙제할 때 하이레벨 안 어려워해요? 얘들 대부분이 좀 어려워야 정상인데 혼자 힘으로 해요? 아니면 부모 도움을 해요? 처음에는 하이레벨 거의 못 풀었었거든요. 처음 네.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풀고 또 혼자 풀려고 하고 좋네요. 네네. 그래서 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혼자 답을 내려고 하고 네.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네. 뭐 이따 개별 상담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열심히 하려고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감명받고 있어요. 숙제 많다고 안 해요. 제가 디딤도 응용 다 풀리고 나서 하이레벨 3번 정도 풀고 맞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안 투덜거리고 그냥 한다고요? 기쁜데요.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게 독해력, 문제 이해력이 조금 약해서 어려워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네가 읽고 네가 풀어예요. 도와달라는 애가 몇몇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알려줘요. 계속 하라 그래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한 것 중에 반 정도는 도와달라고 뭐 찡찡거리다가 어느 순간 풀어요. 또 일부 학생은 친구들끼리 제가 좀 묶어줬거든요. 너무 안 풀려서 자빠질라 그럴 때 그때그때 개입 다 안 하고 친구끼리만 묶어줘서 못 푼 너네 똑같은 문제 못 푼 두 명이나 3명을 묶어주면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풀어요. 그걸 또 애들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3명 중에 1명이라도 풀면 나머지 2애는 무임승차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힘을 합친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더 머리를 쓰게 되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더 역기로 치면은 막 들다가 못 들겠을 때 한 번 더 들 때 근육이 생기거든요. 심한 문제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머리 굴리면 그때 머리가 좋아져요. 근데 그런 동기로 친구들끼리 묶어주는 거가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거치면서 애들 사이에 케미도 좀 생겼고요. 처음에는 떠드는 케미만 있었어요. 몇몇 원래 친한 친구들 몇몇이 떠들더라고요. 떠드는 케미는 요즘 덜해지고 자기들끼리 똑같은 문제 못 풀었을 때 같이 응원하고 또 같이 풀고 하는 그 케미는 오히려 강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반 분위기는
제 반이 저희 GTC 학원에서 제일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일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그게 애들이 떠들 때가 언제였냐면 어려워서 답답할 때,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자세가 떨어지고 좀 떠들고 했었는데, 그때 애들이 성공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낑낑거리다가 짜증내다가 탁 성공한 경험도 있고, 친구들하고 묶여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뭐 하키나 이런 거 하면서 잔재미 본 적도 있고 하니까, 어려워도 매달리는 힘이 조금씩, 과제집착력이 조금씩 길러지니까 어려울 때 떠들던 게 좀 줄어요. 그냥 철이 들어서 덜 떠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는 좀 좋아지고 있다. 요 반 애들 제가 지금 목표를 영재고까지 갈 학생들이 요 반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가는 것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주류는 제 생각에는 성남과고 생기면 성남과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아니면 분당에서 제일 센 낙생고를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고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설명회 할 때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이런 설명회 할 때 관심 깊게 좀 참가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에 지나간 영상이 있는데 좀 참고하십시오. 이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애가 무슨요 이럴 수 있는데, 부모가 믿으면 믿는 만큼 학생들이 성장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유리천장이다.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유리천장만큼만 잘하거든요. 근데 그 유리천장을 누가 제일 잘 만들어주냐 하면 부모예요. 그 다음 교사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만드니까 부모님이 믿어주시면 유리천장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해보자고요. 제가 과고나 자사고, 영재고까지 인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발맞춰 가보자고요. 감사합니다.